세계 최고 부자 유대인의 상속 수업. 편지로 배우는 대물림의 지혜. 라헬 레비는 34번째 생일을 맞아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태어난 날 할아버지가 쓴 편지와 34년 된 증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내 작은 라헬에게. 네가 이 글을 읽을 때 나는 이미 없겠지만 이 약속만큼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받은 가장 특별한 선물에 관한 것입니다. 제 첫 번째 생일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곰 인형도 예쁜 드레스도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시계 수리점을 운영하신 분이었는데 부유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고했죠. 사랑은 준비로 증명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줄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하지만 이 아이가 넘어질 때 바닥만큼은 단단하게 해주고 싶구나. 어린 시절 우리 집 식탁에는 매년 제 생일마다 그 증서가 올라왔어요. 부모님은 초를 켜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라헬, 이게 할아버지가 내게 남긴 첫 약속이란다. 그때는 그저 이상한 가족 의식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친구들은 인형을 봤는데 난 왜 서류를 보는 걸까요? 23살 되던 해 그 의미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석 달간 일을 못하셨거든요. 그때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무너질 뻔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할아버지가 만들어두신 보험이 우리를 지탱해줬습니다. 집을 잃지 않았고 제 학비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34년 전 할아버지가 쓰신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라헬아, 돈이 많든 적든 중요하지 않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온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넘어졌을 때 일어설 바닥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란다.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셨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저를 안아주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저는 한국의 친구 지민에게 이 이야기를 편지로 씁니다. 선물이란 그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평생을 지탱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걸 전하고 싶어서요. 할아버지의 사랑은 편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4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랑은 살아 숨쉬며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2개의 저금통, 나를 위한 한 줌, 이웃을 위한 한 줌, 7살 라헬의 방. 책상 위에는 2개의 작은 저금통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하나에는 나를 위해, 다른 하나에는 세상을 위해라고 히브리어로 적혀 있었죠. 매주 금요일 저녁 엄마는 라헬에게 용돈을 주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3가지로 선단다. 배움과 일과 나눔. 내 돈도 그렇게 흘러야 해. 그날부터 시작된 작은 의식이 평생의 재무 습관을 만들어주리라곤 어린 라헬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너무 억울했거든요. 친구들은 용돈을 다 자기가 쓰는데 왜 나만 나눠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7살 때였어요. 엄마가 저를 무릎에 앉히고 2개의 저금통을 내밀었죠. 라헬, 돈은 내 것이지만 사용법은 배워야 하는 거야. 그날부터 용돈을 받을 때마다 저는 2개의 통에 동전을 나눠 넣었어요. 똑똑. 그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학교에서 정말 갖고 싶은 인형을 봤어요. 하지만 제 저금통엔 돈이 부족했죠. 전 세상을 위해 통에 돈을 잠깐만 빌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엄마께 물었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죠. 안 돼. 그건 이미 내 돈이 아니야. 저는 서럽게 울었어요. 내 돈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쓰냐고요. 다음 주 토요일 엄마는 저를 데리고 동네 무료급식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저기 봐. 내가 모은 돈이 저렇게 쓰이는 거야. 한할머니가 따뜻한 수프를 받으며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가 무너졌어요. 아, 내 작은 돈이 누군가의 미소가 될 수 있구나. 13살 때 엄마는 저와 첫 가게 회의를 했어요. 우리 집 수입과 지출을 함께 보면서 어디에 얼마를 쓸지 의논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부모님도 저처럼 돈을 나누고 계셨다는 걸요. 생활비, 저축, 기부. 3개의 항목은 어떤 달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말씀하셨죠.
라헬아, 돈은 강물 같은 거야. 막으면 썩고 흐르면 살아. 중요한 건 방향이지. 27살, 처음으로 큰 프리랜서 수입이 들어왔을 때였어요. 친구들은 명품 가방을 사라고 했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3개의 통장으로 나눴습니다. 배움을 위한 교육비, 미래를 위한 투자, 그리고 의미 있는 곳에 쓸 기부금. 그 습관이 저를 충동적 소비로부터 지켜줬어요. 지난달 한국의 친구 지민이 물었어요. 라헬, 아이에게 돈을 가르칠 때 뭐가 제일 중요해?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는지를 함께 정하는 거예요. 금액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지금도 저는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2개의 계좌로 나눕니다. 나를 위한 저축과 세상을 위한 나눔. 7살 때 배운 그 작은 의식이 34살이 된 지금도 저를 지탱하고 있어요. 2개의 저금통은 단순한 교육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준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의 증서 바통은 돈이 아니라 책임. 20살 생일날 아침. 아버지는 라헬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종신보험 증서 하나를 꺼내셨죠. 라헬의 이름으로 된 그 증서 뒷면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20살이 되면 소유권을 받아 스스로 이어가라. 이것이 레빈 가족의 약속이다. 그날 라헬은 상속이란 단어의 진짜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20살 생일에 파티를 하거나 선물을 받으시죠. 저는 그날 책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책상 앞에 앉히고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라헬, 이제 내 것이다. 제 이름으로 된 종신보험 증서였죠. 할아버지가 제가 태어났을 때 만들어주신 바로 그것이었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미 제 이름인데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켰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야 해. 그리고 은행 자동이체 신청서를 내미셨습니다. 오늘부터 매달 납입은 내 몫이야. 금액은 크지 않다. 하지만 절대로 단 한 달도 끊어지면 안 돼.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무게를 느꼈어요. 이건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구나. 아버지는 조용히 덧붙이셨죠. 무겁지? 그게 어른이 되는 거란다. 할아버지가 시작한 약속을 우리가 이어왔고 이제 내가 이어갈 차례야. 23살 봄,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크진 않았지만 석 달간 일을 못하셨어요. 그때 우리 집 경제는 정말 위태로웠습니다. 하루는 부엌에서 엄마가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 쉬는 걸 봤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아버지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지켜온 그 보험이 지금 우리 가족을 지탱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빠, 힘들 때 이 보험을 해지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매달 돈이 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 하지만 이건 내 돈이 아니었어. 너와 내 동생을 위한 약속이었으니까. 약속은 내가 힘들다고 깨도 되는 게 아니란다.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동안 저는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그저 자동이체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바통이었던 거예요. 돈이 아니라 책임을, 물질이 아니라 약속을 물려받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매달 말일 통장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문자를 받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해요. 이건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아직 만나지 못한 제 아이를 위한 준비라고요. 할아버지가 시작하신 약속을 아버지가 이어왔고 제가 이어받았듯이 언젠가 제 아이도 이 바통을 받을 거예요. 한국의 친구 지민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상속이란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할 약속을, 이어가야 할 책임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를 대물림하는 방법이라는 걸 이제는 확신합니다. 바통은 손에 쥐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받는 것이니까요. 성인식의 날, 첫 종잣돈과 가족 헌장. 13살 라헬의 성인식 날. 바트 미츠바가 끝난 후 친지들이 하나둘 다가와 축하금 봉투를 건넸습니다. 생전 처음 받아보는 목돈이었죠. 라헬은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라헬, 축하한다.
오늘부터 넌 어른이야. 그리고 어른의 첫 번째 책임은 받은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란다. 13살 유대인에게 성인이 되는 날이었죠. 저는 회당에서 토라를 낭독했고 많은 분들 앞에서 어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어요. 성인식이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씩 봉투를 건넸습니다. 13살 아이에겐 정말 큰 금액이었어요. 저는 신이 나서 생각했죠. 이걸로 뭘 살까? 하지만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어요. 아버지는 오래된 노트를 펼쳤습니다. 표지에 레빈 가족 헌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어요. 라헬, 우리 집에는 규칙이 있어. 큰 돈을 받으면 3가지 원칙으로만 쓴다. 첫째, 배움. 둘째, 씨앗. 셋째, 나눔. 저는 당황했어요. 그럼 제 돈이 아니네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 돈이 맞아. 하지만 돈에도 방향이 필요하단다. 방향 없는 돈은 바람에 날리는 낙엽 같은 거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돈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움을 위한 돈, 저는 피아노 레슨을 더 받고 싶었어요. 씨앗을 위한 돈, 엄마가 제 이름으로 장기 저축계좌를 만들어 주셨죠. 나눔을 위한 돈, 제가 다니던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기로 했어요. 종이에 각 항목을 적고 우리 가족은 모두 서명했습니다. 그게 저만의 가족 헌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라헬아, 종잣돈이란 건 빨리 부자가 되는 돈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 될지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이지.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내가 어떤 어른이 될지 결정할 거야. 솔직히 그때는 이해 못했어요. 그냥 제 맘대로 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20살이 됐을 때 저는 그때 저축한 돈으로 첫 노트북을 샀어요. 그 노트북으로 에디터로서 첫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죠. 30살엔 또 다른 씨앗이 작은 출판 프로젝트의 시드머니가 됐고요. 13살에 심은 씨앗이 정말로 자라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선물은 따로 있었어요. 25살 때 갑자기 큰 수입이 들어왔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3개로 나눴어요. 배움, 씨앗, 나눔. 친구들은 다 써버렸지만 저는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그 원칙이 절 충동적 소비로부터 지켜줬어요. 지난주 한국의 지민이 물었어요. 아이가 첫 용돈을 받으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 앉아서 사용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해요. 가족 헌장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약속, 그것만 적으면 돼요. 성인식 그날 저는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책임을 배워서 어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지금까지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편지. 한국에서 쓰는 약속. 라헬은 야경을 바라보며 엽서 한 장을 꺼냅니다. 한국 친구 지민의 딸, 아직 2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보낼 편지입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랬듯이 이제 라헬도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건넬 차례라는 걸 압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첫 문장을 씁니다. 사랑하는 수아에게. 내가 이 글을 읽을 때 나는 아마 머리가 하얗게 샜겠지. 하지만 오늘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거야. 지난 한 달간 저는 한국에 머물며 제가 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할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상속이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의 구조를 물려주는 것이라는 걸요. 어제 저녁 한강을 걷다가 지민의 가족을 만났어요. 2살 수아가 제게 달려와 안겼죠. 그 작은 품에서 저는 34년 전 제 모습을 봤습니다. 아직 세상이 뭔지도 모르는, 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작은 생명. 그날 밤 저는 수아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수아야, 내가 이 글을 읽을 나이가 되면 나는 아마 너무 늙어서 기억도 못할지 몰라. 하지만 오늘 내가 전하는 이 이야기만큼은 꼭 기억해줘. 사랑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아. 사랑은 구조로 남을 때 비로소 오래 간단다. 제 할아버지는 손녀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를 위한 약속을 준비하셨죠. 그게 바로 출생선물 보험이었어요.
부모님은 제게 2개의 저금통을 주며 돈의 방향을 가르쳐 주셨고요. 13살 성인식 날엔 가족 헌장을 만들며 책임을 배웠어요. 20살엔 그 모든 약속의 바통을 제 손에 쥐어주셨죠. 지금 저는 34살입니다. 아직 제 아이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받은 사랑의 구조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편지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수아야, 언젠가 내 아이가 태어나면 곰 인형 하나 대신 작은 약속 하나를 더해줘. 출생 선물의 보험으로 바닥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2개의 저금통으로 방향을 가르쳐주고 성인식 날엔 가족 헌장을 함께 만들어주고 20살엔 그 책임을 손에 쥐어줘. 그게 진짜 부를 물려주는 방법이야.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셨을까? 아직 만나지도 못한 손녀를 상상하며 그 아이의 미래를 준비하신 그 마음 말이에요. 이제야 이해합니다. 사랑이란 지금 당장의 행복만이 아니라 미래의 안정까지 준비하는 거라는 걸요. 오늘 밤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언젠가 제게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첫 약속을 만들어 주겠다고요. 할아버지가 그러셨듯이 부모님이 그러셨듯이요. 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한 세대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거죠. 한강의 야경이 참 아름답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며 생각해요. 저 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보금자리라는 걸요. 그 안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을 준비하고 있겠죠. 작은 보험 한 장으로, 2개의 저금통으로, 가족 헌장 한 장으로요.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남을 때 강합니다. 준비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대를 넘어 영원히 이어집니다. 오늘